좋아요, 구독. 신년 랠리는 살짝만 있고 예. 없을 거다가 일단은 주요 포인트 약간의 기대감만 같고요. 주는 정도인가 보네요. 네네.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경기 침체가 상반기에 온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네. 기술적인 경기 침체는 작년 7월에 왔었죠. 실질 GDP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술적 분석으로는 일단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장이 조금은 10,000포인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더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보다 시장이 좀 반짝 올랐다가 박스장으로 유지하다가 경기 침체의 선언으로 아마 10,000포인트를 다시 깨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데, 자, 자료 일단은 좀 보실까요? 2022년 한 해 보면서 올해를 한번, 내년이 아니죠, 올해입니다. 23년 한번 우리가 예측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스닥이 33%가 빠졌고요. S&P가 마이너스 19, 역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8%로 일단은 뭐 다우는 선방을 했고요. S&P도 일단은 선방을 했다라고 이제 보죠. 자, 근데 나스닥 일단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방송을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아직은 이제 초보이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닥,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 나스닥 산업군이 좀 많이 하락을 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술주들은 여러분들 예전에 한 20 몇 년 전에 벤처기업이라는 그런 타이틀만 갖고 있어도 은행 대출이 굉장히 잘 되던, 법인 은행 대출이 굉장히 잘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시절에. 자, 무슨 얘기냐면 기술주 그리고 신생 기업들은 어차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술주 중심, 그리고 신생 기업 중심, 그리고 코스피 시장, 그리고 S&P 시장을 가기 위한 어떤 전초의 역할, 전초의 그런 사다리 역할의 밑에 있는 그런 군이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조금 민감하다.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업들이 은행에 내야 되는 돈이 일단은 많아지죠. 이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집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기술주 중심의 산업군은 굉장히 많이 조금 하락을 하는 게 맞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3%가 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상으로 일단은 보시면 굉장히 잘 와닿으실 겁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수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자, 2000년과 2008년과 지금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약 한 33% 정도 빠졌죠. 자, 그 다음에 2008년 뭡니까? 모기지 사태죠. 리만 브러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40% 빠졌고요. 이때가 언제죠? 자, 닷컴 버블,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입니다. 자, 이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눈대중으로만 봐도 거의 30% 빠졌고요. 이때는 뭐 미국이 망할 뻔했죠. 40% 빠졌고요. 지금도 지금 뭡니까? 33% 정도 빠졌다. 자, 지금 현재 지수는 뭐예요? 2000년과 2008년과 일단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미국이 그래도 지금 소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게, 자, 이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닷컴 버블, 이때도 우리 닷컴 버블 왔었죠? 닷컴 버블, 그 다음에 9.11 테러,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그리고 뭡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이 정말 망할 뻔했던.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비슷한데 미국이 이 정도로 일단은 버텨주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죠. 그렇죠? 예.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뭡니까? 미국은 아직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강한 나라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큰 위기는 겪을지라도 그게
2000년 초나 특히나 2008년에 이런 큰 경제 위기, 큰 금융 위기, 나라가 정말 뒤흔들릴 정도의 그런 위기가 과연 올 것인가? 침체나 하강은 올 수 있으나 그런 큰 위기가 과연 올 것인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는 미국의 경제는 펀더멘탈이 강하다, 노동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여실히 일단은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제가 경기 사이클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사이클 요거 요즘에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로 일단은 구분을 질 수가 있다. 자, 1번 시장과 2번 시장. 색깔을 좀 다시 할게요. 자, 여기가 1번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2번 시장. 자, 그리고 자, 여기가 3번 시장.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가 4번 시장. 잘 보이시나요? 네, 4번 시장. 여러분들 경기 사이클은요, 딱 이거 4개만 아시면 됩니다. 4개만 아시면 돼요. 왜냐, 다 똑같아요. 어떤 이 하락의 강도, 그리고 이 상승의 강도, 상승의 폭,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경기 사이클을 그냥 손으로 그리시면 요겁니다. 요거거든요. 딱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구역, 지금은 어느 파트다? 이 파트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일단은 정점을 찍고 경기가 과열인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뭡니까? 시장을 하락시킨다. 여기까지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소비와 물가지표의 하락. 그렇죠? 소비와 물가지표의 하락이 일단은 나타나고, 2023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이, 그리고 2023년의 시장은 뭡니까? 이번의 시장이 될 것이다. 하락의 장입니다. 하락의 장. 경기 하강 혹은 경기 침체에 2023년이 일단은 도래할 것이다. 이게 경기 사이클이 밑으로 가다가 0에 수렴하지 않고 바로 올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극히.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렴하는 0에 수렴하는 이 선을 무조건 깨게는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하나 다시 그려드리면 중요한 건 뭐죠? 페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0에 가깝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일단은 온다. 이 폭의 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 경기 하강을 보는 이 폭의 차이일 뿐,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제로에서 밑으로 깬다. 경기 하강이 된다. 뭐 침체가 난다. 이거는 이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2023년은 어디입니까? 일단 미국이라고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이니까. 미국의 2023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점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저점이 피봇이다. 페드의 피봇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 이게 진정한 피벗이다.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4번까지 쭉 끌어올릴 것이다. 이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3번으로요. 3번으로 같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3번, 4번 끊어보셔도 상관없고요. 3번을 그냥 길게 이어서 보셔도 돼요. 3번을 굳이 설명해드리자면, 경기가 지금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경기를 상승시키는 회복기입니다. 회복 시장에 돼 있죠. 경기가 회복된 다음에 한 1년 전, 2년 전에 미국과 같이 돈을 막 쓰면서 소비가 활성화되는, 그리고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경제가 좋아지는 상향시장. 3, 4번으로 구분하셔도 되고 3번과 4번을 그냥 하나로 이어서 경기 회복기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자, 다시 그려드릴게요.
2023년은 일단은 이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2023년. 여러분들과 제가 일단은 살아야 할 1년입니다.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사실 2년이 될 수도 있겠죠. 14개월 주기설, 20개월 주기설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향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된다? 뭡니까? 이제는 노동 시장을 보셔야 된다. 여기에서는 소비와 물가의 하락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노동 시장이 깨지는 것. 특히나 뭐를 보셔야 된다? 실업률 보셔야 된다.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구조조정이 당연히 발생을 할 것이고 자, 대량 실업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저점 찍고 다시 오를 것이다. 그러면 현물 가지신 분들은 요 저점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실업률을 잘 봐야 된다. 자, 실업률로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지금 실업률입니다. 2022년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노동시장 많이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들 뭐를 알아야 된다? 실업률을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피벗에 대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그 시점이 뭡니까? 일반 국민들이 정말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곡소리가 나올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실업률 제가 제시해 드린 게 뭡니까? 근거에 의해서 4.5에서 5% 정도. 미국 기준으로 4.5에서 5% 정도의 실업률이 나와야 뭐예요? 일단은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다시 부양시켜야 되겠다라고 페드가 판단을 하는 구간이 4.5에서 5% 정도다라는 겁니다. 왜 4.5에서 5% 정도인지는 제가 3-4번 정도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뭐예요? 3.7%입니다. 실업률 3.7%. 역대 최저치입니다. 거의. 자, 1950년도부터 제가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의 최저치예요. 최저치입니다. 예, 최저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단단한 노동시장, 이 정말 단단한 노동시장이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깨져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만만치가 않죠. 예, 우리가 구인이직 보고서에서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뭡니까? 지금 일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적죠. 너무 작습니다. 이민 정책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단기간에. 그렇죠? 은퇴한 사람들 끌고 와서 다시 일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자, 그래서 의외로 이 실업률이 굉장히 큰 파트인데 실업률이 잘 안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실업률이 안 깨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워진다. 잡히기는 잡히는데 기울기가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고 완만하게 내려간다는 거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포커스 하나만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실업률 높여야 됩니다. 노동시장 깨야 됩니다. 그래야 침체든 하강이든 빨리 오고요. 페드가 그거 확인하고 다시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할 겁니다. 여러분들 실업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4.5에서 5%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의 실업률과 이 실업률이 어디까지 올라서 페드가 피벗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